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게 뭐 소위 말하면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황교안의 대리인, 홍준표의 대리인, 뭐 유승민의 대리인. 유승민의 대리인 누군지 알죠? 이준석, 김웅, 김웅. 김웅이 유승민의 대리인이고. 다음에 황교안의 대리인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 근데 보통 대리인이라고 하면 그 대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 힘이 있거나 뭐 과거에 엄청난 큰 업적을 세웠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전이라고 하지 뭐 잣도 아닌데 뭐 이걸 뭐 이거 다 무조건 이렇게 퀴즈라고 해서 다 대리전이라고 하면 김대리 박대리 다 억울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급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들 보면은 배현진은 최고위원 나왔다? 누구나 다 아는 배현진은 누구 대리인이야? 홍준표. 배대리. 배대리. 예. 홍준표 대리인이잖아요. 홍 대표님의 배대리 아닙니까? 그 원영섭이라고 이 사람은 또 황교안 대리인이고 막 그래요. 문제는 이제 대리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 가장 코미디계 같은 게 그거잖아. 주호영이 뭐라 그랬냐. 나는 서울에 살 때도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아파트였고 아크로비스타. KTX에서 만난 적도 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공당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나는 윤석열이랑 같은 아파트 살았고 KTX에 만난 적도 있다고 말할 정도 되면요. 대박이네. 얘네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찮다 진짜. 아니 이게 얘네들이요 지금 11명 나왔나요? 근데 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제일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친구가 저는 이준석이긴 한데 얘도 지금 잘못 찍고 있고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 윤석열이랑 같은 아파트에서 KTX에서 만났다 뭐 이러면서 내가 사직하는 날 그럼 총장 만나고 나오지 누구 만나고 나와 씨 김웅 뭐 사장님한테 인사나 해야지. 아니 우리 부대에서 제대할 때 전역할 때도 우리 대대장님 그 방 들어가서 충성 이렇게 가겠습니다 안녕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걸 왜 자랑을 해? 이거 자랑할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홍준표를 대리를 하든 윤석열을 대리를 하든 누구를 대리를 하든 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얘네들 이게 망조든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예, 우리도 당대표 선거할 때 당대표 선거할 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대선 후보 배태해서 대선 당선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시키는 게 이게 지금 당대표가 양쪽 모두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나는 이재명께 나는 이낙연께 이러고 나와서 만약에 선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언론이 뭐라고 했을까? 분열의 시작, 저 봉합은 불가능, 이미 민주당은 끝.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얘네들이 분열은 시작, 이미 봉합은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가 되든 간에 A, B, C라는 사람을 대리하고 있다고 쳐봐. 근데 B를 대리하는 친구가 당대표가 돼. 그럼 대선 주자는 B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대선 경선이 후보 경선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A하고 C 얘네들을 대리하는 이 무리들은 당연히 여기는 B가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나가요. 이건 분열의 시작, 분당의 시작이에요. 흥행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나는 정치인들 방송하러 오면은 사진 안 찍는 걸로 유명해요. 나는 누구 정치인하고 사진 찍었다를 인증샷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이 바닥에 있죠. 네,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어. 내 나름대로 자부심인 거예요. 내가 정치인을 빠심으로 바라보면 인터뷰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케어해서 저쪽이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하면 찍어요. 내가 사진 찍자고 이야기 안 해. 나 같은 하찮은 자도 그렇다고. 정치인의 무슨 아우라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막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당에 당대표 나가는 애가 나는 윤석열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다? 와. 심지어 KTX에서 본 적도 있다. 아, 부러워라. 엄청 부러운 거야 이게. 아이고 참.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 아, 정말 부끄럽다 진짜. 보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지. 보는 사람으로 하고는 부끄럽게 만드는데 얘네들은 그게 어떤 흐름이 있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윤석열 들어오면 대선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에 있던 뭐 누가 들어오면 홍준표가 들어오면 망한다는 분위기만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들어와도 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원희룡은 안 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유승민도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얘네들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지. 우리 당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님을 모시고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못하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을 윤석열이 하든 이재명 지사가 하든 누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재명이라는 인간, 저 사람은 괜찮더라,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는 시장 역할을 맡기니까 시장 잘하더라, 도지사 맡기니까 도지사 잘하더라, 그러면 대통령도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줘서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다음 세상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래 너희들이 정권 잡아서 뭐 할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쪽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포지션이요. 윤석열 하면은 세 글자로 요약이 돼요. 아직까지는 살권수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그것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자기를 짓누르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 윤석열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건 윤석열이 검찰일 때나 가능한 이미지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됐으니 수사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은 어떤 아젠다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 개혁하겠습니다라는 아젠다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내가 검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살권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미지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인권의 개념, 민주주의 개념도 있어갖고 5.18에 숟가락 얹는 거야. 독재에 대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으니까 민중들이 독재 권력하고 싸운 거를 이 대한민국의 가장 특권적인 검사 새끼들이 지들 기득권 지킨 거랑 똑같이 매치시키는 이 개 족 같은 상황. 아이고. 그러네. 아무튼 좋겠다. 아파트에 같이 살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애들. 자, 근데 이야기 진행해보면 지난주에 나는 이 여론조사 믿지는 않아요. 지금 머니투데이가 지금 이제 숟가락 얹으면서 응답률 3몇 %짜리 그 PNR 그냥 기계가 돌리는 거거든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론조사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막 윤석열 지지율이 1위 나오고 막 그래. 그건 다 스킵.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이준석 1위로 올라갔어. 지난주 이야. 나경원이었지? 네. 축하합니다. 이게 파죽지세 이렇게 되면 당대표 될 수도 있다? 아니 당대표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이가 아니 지금 얘네들 되게 단순해.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온 놈이 무조건 지금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나경원 좀 쉬고 있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 되게 단순하게 자기 당을 지금 망쳐먹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탈권수니까 반대로 지가 대통령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맞죠? 자기 원칙대로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요 검찰 해체해요. 검찰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되면 아예 검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얘네들 대선 후보 경선이 아사리 판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인데, 이준석이 됐을 때 이준석이 85년생 37살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호영이하고 티키타카 한 거 여러분 보시면요, 주호영이가 20살이 많아요. 20살이 많은데 이준석이한테 흥분해가지고 화내고 막 윤석열이는 KTX 같이 타고 이준석이 너리 놈의 새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호영이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주호영이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보여지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짐 안에는 너무나 노회한 정치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선이 될 수 있어요. 되면은 그 뒤에 안에 있는 2선, 3선, 4선, 5선 이런 정말 노예한 정치인들이 이준석이 말을 따르겠냐? 지도체제가 붕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짐당의 코어 지지층이 누구냐? 60 이상의 태극기 모독단 부대들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과연 이준석이를 따라가겠냐? 이준석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박근혜도 부정하고 예, 홍준표도 받고요. 안철수도 받는 애거든요.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는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태극기 모독부대가 과연 이준석을 따라가냐?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에 있는 의원들 때문에 또 지지자들 때문에 이준석의 지도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얘네들은 분당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흥행을 하고 있다고 좋아하는데 지네 매번 그랬어. 되게 잘 되는 것 같다가 확 망하는 거. 내가 지난주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당의 사실상 구심점, 다른 표현으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빈집털이 중이라고. 개나 소나 나가는 거야. 지금 당대표 나가겠다고 김은혜 나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도 나올 것 같아 보니까 네. 지금은 윤석열이 찾을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난 그런 당을 만들겠다. 또 나경원이 출마 선언하면 이준석 또 앞설 거예요. 그죠? 아니요. 이준석이 6시간 뒤에 자기도 출마 선언한대요. 그래요? 네, 나경원 하는 거 무조건 6시간 뒤에 따라가거든요. 훌륭한데? 그런데 지금 그 총 나경원까지 9명 정도 지금 이렇게 당대표 이렇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나경원이 제일 위협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 서울시장 이 경선 거치면서 뭔가 나름 깨우친 게 있나 봐요. 하는 말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지 말만 씹으려대든 그런 나경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 예, 분명히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럴 저기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막 그렇게 좀 꼬삭하더라고. 잠깐만, 나경원에 속지 마세요. 원정은 안 바뀌어요. 그런가요? 어. 아, 알겠습니다. 들은 척하는 건가? 아니 오죽했으면 나경원한테 국시장이라고 했겠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주목받는 관종들 많아.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민주당 역사도 몰라. 사실은 디테일도 없이 몰라. 내가 관종이 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망치는 거예요. 묵묵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야. 여론에 관심 못 받아도 정말 괜찮은 법안 막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언론 인터뷰 즐기는 인간들을 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떤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조중동으로부터 박수 받는 자, 이게 소위 말하면 빨간 수박인 건데 나경원은 사실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다만 내가 당대표 하고 싶으니까 그 비호감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성숙한 척 하는 거야. 얘 당대표 되고 나면 더 심해지겠지. 그럼 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속지 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도 내일 모레 하면 예순 환갑이야. 이제 외모에 그 피부에 혹하지 마. 역시 1억을 드리면 다르긴 다르다잉. 근데 우리가 봤잖아. 나경원이 현역에서 물러나니까 제2의 국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사람이 첫 번째 1세대 국시장 도전했던 애가 이현주였는데 그 비호감도 때문에 떨어졌잖아. 예. 근데 희한하게 이게 야수랑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뒤를 잇겠다라고 하는 황보승이 관련있지. 그게 영도가 태가 좀 센가 봅니다. 아, 그러네. 이현주도 영도 출신이고. 친구들아. 예. 그러니까 이현주 3년 후배가 황보승이죠. 같은 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짱것들이 어쩔 저가 수가 없나 세다 봐. 진짜. 겁나게 세다. 예. 바닷바람 먹고 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혜숙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서 김정숙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로 최순실 바라보듯 이 정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 여기 저 임혜숙 이 양반을 장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보. 꼭 시켜주세요.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로 만약에 드러나잖아요.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어떤 자기 경험이 투영되는 거죠. 맞아요. 민주당에서 대다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당에서 당원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황보승이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대학교를 이제 원래 부산대 그 러시아어학과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이화여대에 재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도에서는 서울의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황보승이가 유명했습니다. 음.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하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무슨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김형호였어요. 야, 국회의장이었다. 어. 김형호가 이제 영도 아줌마들하고 하는 산악회에 이제 황보승이 의원을 안다 이거지. 스스로 이제 데리고 간 거야. 우리 승희. 그러니까 우리 승희가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다 아줌마들이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 김영호 의원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애가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의원실로 출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영도 구의원으로 내리꽂은 거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때 진짜 욕 심하게 했었거든요. 직접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우연찮은 기회에 누군가의 힘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뭐 남의 인생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야기를 이화여대까지 가지고 가셨네요. 네. 그 언주 누나가 우리보다 3살이 많고요. 그렇죠? 네. 황보승이가 우리랑 동갑이에요. 예, 뭐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희한테 좋겠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호정이랑 계속 경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롤대리. 네, 호정이도 이화인이거든요. 아, 그러네. 예, 우주 최강 누가 소인배인지 우주 최강 소인배 경쟁에 지금 이화인, 우주 최강 소인배 이화인을 찾는 자리에서 지금 호정이는 요즘에 당신이라는 국어 뜻 몰라서 공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입증 책임 분배를 이제 황보승이가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요, 황보승이가 그 팽수 연기자하고 연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입증하고요. 아니 그 잠깐만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황보승이가 뭐라 그랬냐면 증거 있어? 김정은 여사가 개입한 네. 증거 없다고 하면서 네. 그러면 개입 안 했다는 증거를 내라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부작위 증명 소위 말하면 이게 합리적인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당시에 황보승이가 어그로 끌려고 팽수 연기자 부르자라고 해서 얼굴 까자 그랬거든요. 저는 남자친구 국회에 지금 구경시켜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했습니다. 그때 아니면 그 증명하시고. 증인 신청했을 때 네. 그 상황이었다고. 팽수 좋다고 그 난리 치던 친구. 그래서 저 연인이라고. 이거 지금 신설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무리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역시 그 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의 것들은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라고 공격하는 게 옛날에 나경원 방식이었어. 나경원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예요. 뭐 있잖아 무슨 뭐 의정 활동할 때 이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욕 바가지로 젊었었거든. 예를 들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원내대표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 블룸버그 같은 거 이용해갖고 그런 스킬은 안 통한다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승희가 있잖아요. 우리 승희가 정치 잘못 배운 거고요. 하나 더가 요즘에 이제 2대 관종이 있어 쪽에서 황보승희하고 허은하. 허은하는 김어준 전담마크맨이잖아. 허은하도 이대예요? 아니야. 아니 말고 알고. 난 이대 아니야. 이제 지금 나경원 그 후계자들 다투는 애들이 있다고. 인하공전. 이제 이제 제 3회 국시장 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황보승희도 그렇고 허은하도 그렇고 자기만의 컨텐츠 있잖아요. 요걸 갖고 뭔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좋게 표현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자꾸 다윗이 깔짝깔짝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다윗 입장에서 정의가 아니라 악이야 악. 악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허은하는 뭐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출연료가 싸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 조국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 딴지일보에 소위 말하면 그 유저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를 조국 장관한테도 추미애 장관한테도 보냅니다. 요거를 김어준 하사품이라고 이야기해봤어. 김어준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딴지일보의 그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게 허은하가 나경원의 뒤를 이은 국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황보승이가 동네 친구라고 얘기 편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이력을 보더라도 황보승이는 그래도 최연소 구의원, 최연소 시의원, 최연소 다선 시의원 이런 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력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은 지금 초선을 하고 있는 건데 방송국에서 파란색은 뭐 희망을 뜻합니다. 뭐 빨간색은 열정을 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이 비례 달고 들어와 가지고 좀 급이 안 되면 좀 짜져 있어야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친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당신 얼굴에는 파란색이 어울립니다. 빨간색이 어울립니다. 그 이미지 메이킹 강사하던 사람이 네. 본인은 정작 스승의 날에 하나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신경질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구나. 저는 허은아를 가진 국민의힘이 부럽긴 합니다. 이런 지랄탄 하나는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 우리 마차를 보내면 되겠다. 우리 마차를 국회로. 아니 뭐 초선 비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밥값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전화한 지지자랑 싸우지를 않나. 에라이 바보들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초선 의원한테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초선의 행보에 관련한 질책과 충고는 단단한 질문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초선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 잘 몰라 이 양반들은. 그저 조중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막 우리가 조국 지키고 그러면 그게 막 되게 막 뭔가 진실과 상관없이 막 우기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감 가져도 돼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들이 뽑아올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조중동의 비판을 좀 받게 되더라도 그거 국민들은 기억하거든요. 잘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됐어 이걸로 끝 하고 있을 때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세상 바뀐 거 별로 없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걸 막 개혁이냐 민생이냐로 나눌 게 아니라 그게 뭐든 좀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막 180석도 부족합니다. 왜? 이게 가장 상위 법인 헌법에 걸려서 헌법까지 바꿔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200석 죽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너희들한테 180석 너무 과하구나. 딱 니들은 130석 정도 돼가지고 아쉬울 때마다 다른 당 끌어와서 사프라우스원 만들어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면 바로 빼요. 130석에서 180석 50석을 더 준 거 아니야. 예. 그럼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아무튼 내가 그 마무리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황보승이나 허은하 같은 애들이 그 당의 문화를 바꾸지를 못하고 진짜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김어준이 뭘 하사했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이건 품위가 아니라고. 근데 허은하 의원실에 음주 테스터기 하나 놔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맨정신에 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어그로 끄는 걸로 주목받는 애들은 다 관종입니다. 민주당에도 있다니까. 무슨 법발이 무슨 개혁법발이 하거나 그런 이력은 하나도 없는데 조국을 털고 가야 되고 검찰 개혁은 잠깐 숨고르기 해야 되고 그런 차들이 조중동에서 인터뷰 겁나게 들어오잖아. 아이고 소신 발언이라고. 그 과정에 길을 걷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조중동한테 인터뷰 많이 들어온 애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 아직도 몰라. 그리고 막 즐겨. 이야, 씨, 사실상 무명이었는데 그거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 양반은. 네. 허은하도 마찬가지잖아. 허은하가 아니라 황보승이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쏟아지니까 미치는 거야. 주체를 못하고 그런 거야. 너무 좋지 지금. 관종 돼가지고 막. 짜릿짜릿하냐? 얼마나 밥맛이 좋겠습니까? 건강하겠지. 인터뷰 다 받아줘. 황금똥 싸겠지. 네. 근데 정작 지지층에서는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도 방송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